3월 동안 슈퍼 주총대회를 몇 차례 거친 이후 이제 3월 주주총회에 모두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주주총회 현장도 있었고요. 주주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또 개입으로 뭔가 변화를 이뤄냈던 주주총회도 있었는데요. 좀 몇 군데만 꼽아서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중국 원양자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부터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원양자원 이름만 들어도 약간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총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이번에는 그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3월 딱 마지막 날에 주총을 개최를 했는데요. 네. 뭐 이번에는 이제 전자투표가 일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총장에 뭐 많은 주주들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중국 원양자원 경영진들이 이날 그 최대 발행 주식수를 한 2억 주 정도로 늘리는 그 안을 위해서 이제 정관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중국 원양자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북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주들과 협의로 얻은 주식을 거의 다 장내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하리 대표가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그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또 지분을 늘려봤자 또 팔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국내 투자자들을 현금 인출기 취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60%가 넘는 주주들의 반대로 해당하는 부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장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그 화상 통화 형식으로 참여를 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그 소식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참 아직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ATM기라고 많이들 생각하나 봐요. 이런 그렇죠. 시도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장화리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계속 한번 얘기 풀어 나가보도록 하죠. 지분 뭐 매수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워낙 극단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전망이나 현재 상황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2년 동안에 중국 원양자원 최대 주주인 그 장화리 대표의 지분이 굉장히 좀 극적으로 많이 변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0.78%에서 19.25%로 늘었다가 다시 또 1.63%로 거의 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2014년 4월 30일에 중국 원양자원이 그 발행한 그 신주인 수거 부사채가 중국 당국의 어떤 송금 규제 이런 등의 문제로 상환이 안 돼서 그 귀한 이익 상실로 인해서 채권단으로 그 이 주식들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장하리 대표의 주식 거의 대부분 892만 주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후 또 30만 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장 대표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최대 주주가 이제 하루 아침에 그냥 사라진 상황인데요. 이때 주주들은 그 중국 그 대사관 앞에서 어떤 이 송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또 장하리 대표가 경영상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뭐 중국 원양자원 소액 주주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그 주주제안과 협의로 2014년 말에 그 장하리 중국 원양자원 대표를 대상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그 1,096만 주 10.65%를 장하리 대표가 받아갔고요. 이래서 19.25%까지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유증 신주가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있는데 이게 딱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난 1월이었거든요. 이때 전후로 또 장하리 대표가 주식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이런 흐름들만 보자면 투자 성향이나 투자 방식이 어떤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미 투자자의 그렇죠. 그런 투자 방식을 계속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오는 9월 정도에는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한 거다 보니 요즘에 한국거래소에서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그렇죠. 기업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좀 결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뭐 그때 주총이 끝난 이후에 이제 Q&A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뭐 이때 뭐 그 지금 장내 매도한 것든 나중에 이제 9월 정도까지 이제 다시 사드리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주주들은 지분 매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또 뭐 한국거래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코데지 컴바인으로 최근 좀 문매를 맞고 있었는데 중국 원양자원도 사실 계속 2년 동안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2년 동안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해외 기업들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예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사실 중국 원양자원 이전에 중국 고섬 사태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거래소가 어떤 적절한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상장을 좀 유치하기에 급급했다라는 좀 지적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또 그 한국거래소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 원양자원 사회이사 인터뷰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히 중국 회사의 경우에 어떤 대주주의 횡포로 말미암아 그 소액주주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피해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좀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은가. 특별히 거래소가 이 회사들을 상장시킬 때 이런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상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한 상장 이후에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거래소에서 해외 기업 유치를 하는데 또 힘을 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장 문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한 또 문제점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것이 이번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데즈 컴바인 사건도 그렇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만 한번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류만 한번 벗어나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일단 코데즈 컴바인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라든지 그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 원양자원은 사실 2년 동안 있으면서 특별히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한국거래소에서도 이 회사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 사원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가 빨리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굉장히 좀 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따지고 보면 중국 원양자원 옛날에 주가 흐름이 코데즈 컴바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그렇죠. 않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기업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신일산업입니다. 옛날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이미재 기자가 언급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적대적 M&A와 네네. 관련해서. 현재 이번 주총에서는 좀 분위기 어땠나요? 역시 과거에 임시주총이라든지 정기주총에서 굉장히 좀 몸싸움도 있었고 했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주총에서 특별히 큰 소음은 없었습니다. 그 선풍기 브랜드로 사실 유명한데요. 일단은 지난달 24일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때 그 김건 비상근 사내이사와 이동원 사회이사 등 그리고 또 이사보수 10억 원 한도 등이 주주들의 찬성으로 무사히 좀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윤석 사내이사와 감사 등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건 상정 가처분으로 인해서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황기남 노무사 측이 이제 제시를 한 그 소송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 일정 부분 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날 상정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신일산업 측은 이제 갑자기 좀 법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임시주총이라든지 다른 주총을 좀 알아보고 있다, 다른 대안 등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던 그 황기남 노무사가 이날 네.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제 신일산업 경영진과 황기남 노무사 이제 두 측이 이제 주로 이제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액주주 연합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소액주주들이 황기남 노무사한테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기남 노무사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소액주주 연합회도 이제 황기남 노무사를 약간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기남 노무사가 회사의 경영을 좀 망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당일 주총장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주주 대표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적으로 시장에 허위 공시를 일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적법한 자금으로 자기 자금으로 할 때 효과가 있고 시장에 순기능이 되는 거지 남의 자금으로 빌려온 자금으로 그다음에 그것도 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거래 금지법을 위반하면서 허위 공시를 일삼으면서
실제적으로 남의 기업을 경영권을 차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황기남 노무사가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역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BYC 주총 현장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은 그 BIC 소액 주주들이 뭐 배당금 한 주당 4,000원 정도의 어떤 그 배당금을 해달라라고 일단은 이번에 주주 제한을 통해서 그 주총에 그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그 18일 날 BYC 본사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 주총이 열렸는데 이날 이제 결국은 경영진의 승리로 보통주 한 주당 그 850원, 우선주 한 주당 900원 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날 그 사실 이제 조신희 씨 등 소액주주를 제한한 이제 4,000원 그리고 4,050원 이 배당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또 거기다가 이제 주주들이 그 제안을 한 감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이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당일 이제 주총장에서는 주주들의 성토가 굉장히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 주주 같은 경우에는 좀 10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주로서 특별히 회사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하게 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회사 계열사 간에 여러 가지 부당 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은 경영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쟁사 브랜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주들과 좀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소액주주는 이번에 사실 주총에서 크게 성과를 내긴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좀 작기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굉장히 조금 그거에 이제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향후에 이제 소액주주 활동을 일종의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그 행동주의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BY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또 이번 주총에서 주주 행동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뭐 외국계 헤지펀드나 극단적인 단체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기업들에 해서 기업들의 발전에 해가 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소액 주주들에 의해서 또 발전하고 개선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슈퍼 주총대회 이슈가 됐던 주총 현장들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